그러면 이제 나이스 시스템 사용하면서 질문들 가장 많이 온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보시면요. 기본 근무 연수 산정 후에 수정 방법 안내해 달라고 알려달라는 분 많았는데 대부분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의 기본 이 산정 개요를 선택하시고요. 조회하시는 겁니다. 메뉴는 여기에요. 기본 근무연수 산정 등록에 가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산정 개요를 선택하고 조회. 조회하시고 나서 수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선택하시면요. 아래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창이 뜨면 이 창에서 수정하시고 저장. 저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면 인사기록까지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에 잘못된 데이터 지워지고 수정된 데이터가 인사기록의 근무연수 탭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근무연수 수정 방법이에요. 근속연수 산정 결과 조회라는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개요 선택하시고요. 개요 선택하고 조회하세요. 조회하시면 해당 근로자 보이시겠죠? 그 근로자 선택해서 해당 내용 수정하세요. 수정하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는 인사기록 반영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된 데이터 지워지고 새로이 수정한 데이터가 위에 쌓입니다. 그리고 호봉도 잘못된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수정할 때는 호봉 승급 산정 결과 조회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개요 선택하시고 조회하십니다. 그럼 수정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보이시겠죠? 여기서 근로자 선택해서 관련 내용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정하고 저장하시죠. 저장하고 나면 인사기록 반영 누르셔야 돼요. 기존 자료 없어지고 그 위에 새로운 수정된 데이터가 쌓입니다. 호봉 자료도 인사기록의 근무연수 탭에 들어가서 쌓이죠. 수정하는 방법까지 안내 드렸고요. 다음. 퇴직자가요, 근무일수 현황에 자꾸 나타난대요. 이 경우에는요, 근무일수 현황은 뭐냐면 요 메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퇴직자가 조회가 된다는 건데요. 요거 조회가 되신다면요.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에 오셔서요. 이분 퇴직하셨으니까 신분 변동자죠. 신분 변동 퇴직자 포함해서 조회하시고 신분 변동 근무사항 반영을 한번 실행해 주세요. 실행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근무일수 현황에 와보세요. 그러면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월 1일자 퇴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 발령내서 시행까지 누르고 나서 와서 근무일지 확인했더니 개인별 근무 시간에도 빠졌고 근무일수 현황에서도 빠져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빠져야 되는 사람이 나와 있다 하면 앞에 퇴직자 포함 조회, 신분 변동 근무사항 반영 한번 클릭해서 자료 저장하시고요. 조회 한번 해보시면 대상자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규 교육근무시간 발령했을 때, 발령 나면은요,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 인사기록 등록했어요. 인사기록 등록했다면, 이분 근무일지 생성하려면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에 등록이 필요해요. 조회하시고 근무시간 일괄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버튼의 기능은 인사기록 및 근로계약사항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 자료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자료 영향 미치지 않아요. 신규자만 땡겨와요. 그럼 생성하시고 나서 선택해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라 나머지 세팅해야 되는 자료들 확인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저장하셔야 되겠죠. 근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인사기록 하라는다로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재직 구분에 재직으로 변경되어 있나요? 그러면 되어 있대요. 원격으로 보면은요. 거기 아까 처음 인사기록 등록할 때 제가 분명히 재직으로 바꿔놓으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신규 임용 채용 후보자라고 재직 상태가 기본 세팅 값이 됩니다.
그걸 재직으로 변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사기록카드에 재직 상태에 재직으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게 재직으로 안 돼 있다면 재직으로 변경한 후에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 와서 생성하시면 돼요. 생성하셔서 기본 데이터 다 수정 저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급여 작업 전에 2분의 근무일지 생성하셔야 돼요. 조회하시고 대상자 떴으면 신규 대상자 생성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근로자, 신규 근로자 근무일지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인사기록 등록했고요. 개인별 근무시간 등록, 근무일지 등록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급여기본사항 관리 오셔서 기본사항 등록하셔야 되겠죠. 등록하실 때 인사기록카드의 직종이 여기 공무직 시도 직종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시도 직종이 제대로 와야 급여 직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급여 직종을 제대로 선택이 돼야 급여 계산이 자동으로 되겠죠.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기타 급여 사와 월급여 같은 경우는요. 회계 구분 교트, 수당 금액, 기간 구분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기타 급여 1은 학교입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채용되신 신규가 방학 중 비근무자예요. 그러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예라고 선택하셔야 되겠죠. 신규 채용되신 분이 특수운영 직군이에요. 특수운영 직군이고 비례거선돼요. 그러면 여기에 예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근무시간 비례 적용 월급제는요. 특수운영 직군만 선택하시는 겁니다. 교육공무직 중에 시간 비례 계산, 단시간 근로자를 여기다 예라고 선택하잖아요. 급여 계산 되지 않아요. 급여 계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러면 이 공무직 시도 직종에 따른 급여 직종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요. 여기 공무직 시도 직종 관리라고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직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칭되는 직종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급여 소급 작업 하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보통 급여가 기타 급여 1 같은 경우는 늦게 마감하지만 기타 급여 4 같은 경우는 보통 8일 날 공무원 급여와 동일하게 마감을 하죠. 그럼 급여가 마감된 상태 이후에 채용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스를 플러스 다시 작업하지 않고 다음 달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급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달 만약에 지금 6월 달 급여 작업을 하는데 5월 뭐 20일 날 채용되신 분이에요. 그럼 6월에 대상자 생성할 때 소급 체크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기 전에 5월 달 근무일지가 생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5월 달 근무일지 생성하시고 생성하셨을 때 즉 계약하지 않은 기간은 이렇게 미출근 무급으로 다 떠야 돼요. 만약에 5월 19일부터 계약하셨어요. 그럼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미출근 무급으로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무일지 생성된 상태에서 6월달 급여할 때 소급 체크해야 5월달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소급 체크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바로 직전 달에 급여를 소급할 때 소급 체크하는 거예요. 몇 달 전 급여 소급 체크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 생성됐어요. 근데 미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경우는요. 혹시 비근무로 변경해서 작업해 보세요. 미출근으로 기본적으로 설정되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해요. 되는데 혹시라도 계산이 안 되면 이 근무 구분을 비근무로 변경해서 작업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직전 달에 급여를 소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 발령을 소급 처리하셨어요. 소급 처리했는데 대상자가 계속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발령을 내야 되는 걸 모르고 강제로 넣었다가 강제로 넣은 거 삭제하고 퇴직 발령 처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3월 1일자 퇴직자예요. 근데 발령 처리를 안 하고 강제로 넣었어. 그리고 오늘 교육을 듣고 경력 탭에서 강제로 넣었던 거 삭제하고
퇴직 발령을 내요. 퇴직 발령을 내서 시행까지 다 눌렀는데도 월급여 대상자 생성하면 그 대상자가 계속 땡겨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이 사람의 퇴직 날짜인 24년 3월 1일자에 퇴직 발령을 지금 했다면 24년 3월에 급여의 기초자료 생성을 다시 한번 하세요. 기초자료 생성을 다시 해요. 이미 급여 마감된 거는요, 기초자료 생성을 한다고 해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급 발령된 그 달로 가서 기초자료 생성을 하십니다. 생성하시고 나서 다시 해당 월의 대상자 생성하시면요, 그 퇴직자 대상자에서 빠질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곳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구육성의 직원, 호봉제 직원이 왔는데 그분은 다 개인 예외수당에 등록해서 급여 작업을 하더라고요. 전임교에 물어봤더니 구육성에는 자동 계산이 안 된대요 라고 하신 학교가 있었어요. 구육성에도 자동 계산 됩니다. 자동 계산 돼요. 기본 호봉과 그리고 호봉 승급 작업 제대로 했으면 호봉에 따른 봉봉, 공무원과 동일한 봉봉으로 나와요. 그리고 경력퇴배 근무연수 있다면 정군수당, 정군수당 가산금, 정군수당 추가 가산금 다 나오겠죠. 다 나옵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이 등록했으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의 정액분을 받거나 연장근로 받는 것도요. 급여 기본 사항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요. 시간의 정액분을 받는 구육성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급여 기본 사항 탭에 오셔서 호봉제에 여기 정액분 지급 여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액분을 받는 분이라면.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이러고 나서 구육성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월 집계해도 나오지 않아요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지급 단가를 선택을 안 해주신 거예요. 지급 단가가요. 공무원의 단가로 적용받는 구육성회가 있을 거고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적용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기본 자료 이 두 가지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이제 연장근로 월별 집계를 하겠죠. 월별 집계하고 통상임금 계산이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는 나올 거예요. 근데 시간의 정액분 지급하시는 분들은요. 급여기본사항에 정액분 지급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연장근로 월별 집계 여기 시간의 정액분과 근무 일수가 생성되어야 됩니다. 공무원 급여에 시간의 정액분 지급하는 거 뭐죠? 해당 월, 즉 연장근로 한 다음 달 보수에 지급하기 때문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사람에게 10시간의 시간의 정액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정액분 지급단은 구육성회 같은 경우는 연장 근로가 없더라도 이 시간의 정액분 10시간과 이 지급 대상에 근무 일수가 들어가 있어야 정액분이 자동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시간의 정액분과 연장근로 수당이 뜨니까요. 또 이렇게 또 질문이 역으로 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 학교 얘기를 줘야 되는데 교통으로 뜨는데 교통으로 떠요. 그래서 예외에 등록했나 봐요. 라고 하시는데요. 재원도 별도로 설정하죠, 저희가. 개인별 재원에서 구육성의 같은 야간, 휴일 근로, 연장 근로 기본적으로 다 학교에서 지급해요. 그죠? 그러면 구육성의 시간의 정액분은요,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정액분도 여기에 재원 구분을 학교로 별도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특으로 안 뜨고 학교로 뜹니다. 우리가 급여에서 재원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죠. 급여 기본 사항 관리에서 회계 구분, 그 다음에 개인별 수당 재원에서 재원을 별도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개인 예외 수당 등록할 때 제외 구분을
회계 구분을 설정합니다. 이 세 곳에서 한꺼번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선순위는요. 개인 예외 수당에 등록되어 있는 것 첫 번째 반영, 그 다음이 개인별 수당 재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급여기본 사항에 설정된 재원 순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재원 설정을 해야 되냐 하면 기타 급여 일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당이 학교 재원에서 나가요. 근데 기타 급여사와 월급여만 재원을 별도로 설정해야 되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요, 다 학교에서 나갑니다. 학교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요, 위 프로젝트 전담사라고 기타 급여 사직종이 있어요. 이분은 모든 급여가 교특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별도로 재원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타 급여 사 중에 유일하게. 그러면 기타 급여 사와 월급여 전체적으로 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재원 설정 학교로 해주셔야 돼요. 구육성의 경우는요, 시간의 정액 공rin과 성과 상여금 받는 분들은 학교로 설정해 주셔야 되고, 이 두 개. 그리고 행정 실무사 중에 중고등학교에서 세입 업무하시는 분들 있어요. 중고. 그러면 이분들 관리수당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에 특수가 하나 빠졌네요. 특수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대체가요. 명절휴가비는 재원 설정을 학교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우 개선 수당은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인 예외 수당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예외 수당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이 미생성될 때는요. 우선은 연장 근로 월별 집계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해 주고 이상 없어요. 그러면 통상임금 확인하셔야 돼요. 6월 급여합니다. 6월 급여하면 연장 근로는 5월에 한 걸 가지고 오죠, 시간. 그러면 통상임금도 5월에 통상임금 계산한 걸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에 통상임금 확인하라고 합니다. 전화가 와요. 확인했대요. 다 해놨대요. 그러면 확인해봤을 때 뭐가 또 오류가 있냐면요. 급여 구분별로 확인해야 돼요. 기타급여 4대상이에요. 기타급여 4대상이면 기타급여 4로 놓고 통상임금 계산을 했는지 줘야 되는데 기타급여 올려놓고 조회해요. 통상임금 계산했대요. 원격으로 봐서 기타급여 4 보면은 다 0으로 돼 있어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급여 전달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확인할 때 급여 구분별로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이 잘못 생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월별 집계에서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요. 연장 근로 일괄 계산한 내역에서 해당 근로자 선택해서요. 선택하면 상세 내역이 나와요. 여기에서 수정하시는 겁니다. 나이스가 똑똑해졌어요. 우리가 7시간 30분 근로하신 분이 있어서 7시간 30분으로 1.5배 계산을 수기로 해놨어요. 근데 금액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기본 1배로 계산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월에, 해당 일에 연장 근로한 날에 공무가 달려있나 봤더니 이분이 1시간 외출을 하신 거예요. 1시간 외출을 하고 들어와서 연장 근로를 했네. 그러니까 1시간 외출한 시간은 1배가 되겠죠. 8시간을 못 채웠으니까. 그 시간은 1배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1.5배로 나이스가 똑똑하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내가 계산된 내역과 나이스의 계산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틀리다면 내가 틀렸는지 나이스가 틀렸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하죠.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한 경우 임금 지급입니다. 이거는 아마 나이스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다면 개인 예외수당에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는요,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한 거예요. 당연히 동의 얻어서 했겠죠.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요일이 휴무일이에요. 휴무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입니다. 하지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요,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에 근무하는 거예요. 즉, 방학 중에 우리가 청소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아니에요. 방학 중 청소일이나 근무일은 빼고 나머지 방학 기간은 근로의 의무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 날 근무하는 건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입니다. 그런 날도 동일하게 통상임금 1.5, 150% 지급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계산 방법이 한 가지가 틀립니다. 우리가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기간에 근로하지 않아도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전액 지급해요. 그죠? 전액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하지만 그분들이 방학 기간에 교육훈련 받으면 통상임금 계산할 때 저희가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왜냐? 이미 근로하지 않아도 전액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할 때 그 두 가지 수당을 빼고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학 중 비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날 근무를 하게 되면요. 통상임금 1배, 즉 100%는요.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고요. 가산분 50%, 0.5배는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값을 계산해서 두 가지를 더해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예시를 보시면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방학 기간이에요. 근데 근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면 근로일이 아닌 날 근무하는 거죠. 그러면 8시간씩 근무했다고 쳐요. 6호 40시간을 근무했네. 근로일이 아닌 날 근무했대요. 그럼 곱하기 40시간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5배를 계산할 때 1배는 군속수당, 정기상여금 지급되지 않은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제외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0.5배는요.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즉 각각 40시간 계산해서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복잡해요. 나이스에서는 구현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 예외수당에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근로일이 아닌 날 40시간 근무했어요. 그러면 40시간의 1배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을 뺀 통상임금으로 곱하기 1배 계산. 그리고 나머지 0.5배는 40시간 곱하기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곱하기 0.5배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서 지급하시면 돼요. 그럼 휴일 근로와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 비교해 보시면요. 상시 근로자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셨대요. 각각 몇 시간씩? 11시간씩 똑같이 근무하셨네요. 우리가 휴일 근로는 뭐예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 규칙에서 정한 휴일 날 근로하는 거예요. 그런 날 근무했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은요. 8시간까지는 50% 가산하죠. 즉 1.5배 지급이에요. 그럼 8시간을 총화한 경우는 2배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8시간 계산하실 때 휴게시간 1시간 빼고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과한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2배를 지급해요. 이게 휴일 근로수당이에요. 하지만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는요. 상시 근로자니까 근로는 8시간이든 11시간을 근무하든 모두 다 1.5배 계산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당연히 제외하고 1.5배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지금 이제 5월 달에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근무하셨다면 이제 6월 달 급여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그죠? 5월 1일 날 근무 안 했어요. 그러면 월급만 지급하면 되죠. 하지만 그날 근무했어요. 휴일 근무 수당 1.5배. 연장 근로 휴일 상신하셨고 확인했다면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뭐죠? 근무 안 했어요.
근무 안 했으면 그냥 월급만 지급하면 되고요. 근무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급은 하는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아요. 일배 지급이에요. 일배 지급합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산정돼요. 오늘 계산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시급제 같은 경우는 나이스에서 반영하지 않죠. 비근무했으면 그분의 소정, 근로시간, 시간 단가로 해서 그냥 지급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요일별로 근무 시간이 달라요. 그러면 평균 시간으로 나눠서 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만큼 단가 지급하고 시간당 단가를 1.5배 더 지급하셔야 되죠. 지금 월급제하고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요거 두 개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잘 반영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단 연장근로 다 다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 예외 수당에서 저희가 등록하는 거 있어요. 그죠? 등록하실 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경우 등록하면은요. 수당 금액에서 금액 비활성화돼요. 여기에 금액을 넣으려면 연장 근로 시간과 단가, 배수를 넣으시면요. 여기에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입력한 값이 사유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 연장 근로를 분단위까지 인정해요, 저희가. 그죠? 분단위까지 인정한다면 분단위는 어떻게 넣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단위는요. 여기 시간의 소수점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3시간 35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럼 35분을 60분으로 나누면 소수점 단위가 나오죠? 아마 0.35 정도 나와요. 그러면 3시간 35분 한 사람의 연장 근로 시간을 예외 시간으로 넣는다면 여기에 3.58을 넣으시면 연장 근로 시간 나옵니다. 분 단위는 소수점 단위로 등록하세요. 이거 분 단위 입력 방법 알려준 적 없다고 저 항의 받았어요. 분 단위는 소수점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급여 산정 내역 시도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여 산정했을 때 어떻게 일할 계산되고 어떤 식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줄 쳐져 있는 금액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상세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계산된 값이 나랑 계산된 값과 나이스 값이 틀리다면 나이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큰 화면으로 보시면요. 여기에 학기 중과 방학이에요. 학기 중과 방학 작년에 8월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학기 중, 방학 중 각각 일할 계산된 내역, 나이스에서 산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해서 검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제 보류자 내역이라는 걸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지급액보다 공제액이 많은 경우 보류 내역이 있다. 즉,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이너스 금액 확인하려면 이 공제 보류자 내역에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조금 빨라요. 여기서 참고해서 하시고요. 전월수당 비교하는 탭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메뉴에 가시면 밑줄 친 금액 선택하시면요. 전월과 이번 달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제 내역 또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밑줄 쳐져 있는 금액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 내역으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 수당과 저번 달 수당, 이번 달 공제 내역과 저번 달 공제 내역 비교해서 어떤 게 틀려졌는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고용보험 기준소득 월액 변경하실 때요. 4대 보험의 기본사항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꺼번에 수정해 주시면요. 개인별 반영됩니다. 요 메뉴도 있다는 거.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기간별 기본사항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도 수정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7월 급여할 때 기준소득 월액 변경해야 되죠? 그때 이 메뉴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한 가지 더 있어요. 기준소득 월액 일괄 등록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 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요. 재직 상태는 재직으로 놓고 조회하세요. 조회하신 다음에 건강보험 EDI에서 기준소득 월액이 통보가 되죠. 새로운 기준소득 월액이 그 금액을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 저장하시면 개인별로도 다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부분 다들 아실 텐데요. 혹시 또 누락해서 내가 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면 직인이 안 찍혀요. 그러면 그거 들고 와서 민원 담당자한테 등록하고 직인 찍고 해요. 근데 지금 4세대 같은 경우는요. 직인을 포함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에 가면 연말정산 사용기간 정보 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기간 선택된 상태에서 조회하시면요. 해당 기간 내용이 보여요. 여기서 수정을 누르시면요. 지금 화면처럼 뜹니다. 여기에서 관인 구분을 학교장 직인 선택하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개인이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할 때 관인 여부에 포함, 미포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을 선택하시면요.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 시 직인이 찍혀서 나와요. 직인이 찍혀서 나와요. 요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금 퇴직금은 많이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4월 1일자에 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솔직히 나이스에서 하지 않았어요. 수기로 계산해서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퇴직하시는 분 선택하시고요. 기본사항에서 퇴직하시는 분 선택하시면 기본사항 탭이 나와요. 여기에서요. 정산 사유를 선택하셔야 돼요. 퇴직, 뭐 정년퇴직이면 정년퇴직, 뭐 계약 만료면 계약 만료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요. 계약 만료는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선택했어요. 선택하시고 이 사람이 24년 4월 1일 퇴직이니까 4월 1일 퇴직으로 하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24년 3월 31일로 지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는 전입자 퇴직금 적립대장에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입자. 미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립금 작업할 때. 이거 소급 계산하시는 분들이 이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사항이 가셔서 2월 29일까지 입력하시고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적립금 대상에 보면은 대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급여기본사항 관리에 오셔서요. 급여기본사항 관리에 오셔서요. 해당자 선택하세요. 그러면 기본사항이라는 메뉴에 가셔서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자료들. 아래에 제외기간 같은 것도 있으면 둘 다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요. 삭제하시고 나서 다시 기초자료 생성을 하세요. 그러면 원래 자료로 다시 생성이 돼요. 생성되신 후에 기간 설정하시면요. 적립대상금, 퇴직금 적립대상에 생성이 됩니다. 요거 제가 뒤집어서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출자. 우리가 이제 24년 2월 말에 퇴직 적립금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적립금 작업을 못 했어요. 그리고 3월 이후에 이제 시간이 아니니까 24년 2월 퇴직 적립금 작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월 1일자에 저기 다른 학교로 갔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조회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적립금 계산 결과 관리에 와서 선택하고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퇴직금 지급이에요. 아유, 제가 뒤집어서 설명했습니다. 4월 1일자 퇴직자 이렇게 정산사유 입력하시고요. 퇴직일 입력하시면 기간은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만료가 정산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타로 입력해서 저장하고요. 퇴직금 계산해서 정산구분 퇴직 정산으로 하고요. 해당 근로자 선택 조회했어요. 그랬더니 대상자 뜨고 계산하면은요. 계산도 나옵니다. 금액이요. 제가 수기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했어요. 수기로 금액 일치했고요. 계산됐으면 다음에 가셔서 퇴직금 현황에서 정산구분 퇴직자 조회하시면요. 앞에서 계산한 결과값을 가지고 와요. 이상 없으면 작업 완료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결과값이 이상 있으면 상세 요거 누르시면 안에 금액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업 완료까지가 나면 우리가 그 퇴직금 관리대장에 이 지급한 내역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이 되지 않아요. 퇴직금은 아직 불안하니까요. 적립 작업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아도 수기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안내하고 있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기 대장까지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가 일수 산정하는 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시면요. 병가는 1년 동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60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 60일 안에 유급병가는 30일입니다. 그럼 병가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때 병가일수 상정 시에는 공휴일, 휴일 다 포함이에요. 하지만 유급병가 30일 계산하실 때는요, 휴물 공휴일 빼고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날수만 카운팅하는 겁니다.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병가를 4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냈대요. 그러면 30일 이상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죠? 25일까지. 57일이에요. 휴무일, 공휴일 다 포함해요. 그러면 이분의 유급 병가 30일은요? 근로하기로 한 날만 센다고 했어요. 중간에 휴무일, 공휴일 다 빼요.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가 30일 유급 병가예요. 카운팅하면. 그러면 무급 병가는 18일부터 25일까지 무급 병가겠죠. 그럼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산정될 때는 4월 달에 이전에 근무 다 했고 30일부터 병가 들어갔다 4월 급여 전액 지급될 거고요. 5월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월 달 같은 경우는 무급병가, 무급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통상임금이 제외된 급여가 나가야 해요. 그러면 무급일수는 며칠이에요, 이분? 무급일수는 아시는 분? 무급일수는요, 병가기간, 무급일수는 7일이에요. 지금 무급병원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이에요. 토요일은 휴무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에서 산정은 하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가 18, 19, 20, 21, 22, 24, 25 해서 6일. 그리고 여기 주유. 무급병가, 유급병가가 있고 무급병가 4일을 썼어요. 중간에 출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주유 미부여되죠. 7일이 통상임금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7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고요. 우선 질문 들어온 거 우선 답변 드릴게요.